유튜브 형님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제 또 한 주의 마감, 야간 축구가 있네요. 경기가 뭐 제법 있기 때문에 이 중에서 뭐 잘 골라 가보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어제 경기 잠깐 복귀하면은, 일단은 어제 뭐 보라색으로 색칠했던 경기들은 다 잘 들어오긴 했습니다. 일단은 국내 경기는 뭐 어제 영상에도 봤겠지만은 뭐 잘 맞았죠. 뭐 국내 잘 맞았고, 그다음에 오후에 있는 경기 뭐 몇 경기 없긴 한데 사실상 뭐 뉴캐슬을 빼먹는다는 느낌으로 다른 뭐 축구들도 있었긴 한데, 그래도 모비스가 약간 변수가 없는 것 같기 때문에 짝지랑 가져갔는데 뉴캐슬 이겼죠. 전반에는 좀 치고받고 하더만 후반에는 거의 뭐 잠그능식의 플레이. 근데 토트넘은 제대로 슛도 못 때리고, 그게 제일 빡쳤을 것 같은데요. 전 3언 전 3언 말이가. 그 뒤에 이제 야간 축구 같은 경우에는 리옹이랑 맨시티가 제일 좋아 보였는데 둘 다 뭐 마인을 못한 게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리옹이 마지막에 기적적으로 자책골로 이겨준 거, 그거라도 다행이네요. 그 다음에 이제 어제 무농사 가져갔던 거는 프레스턴 무랑, 그 다음에 이제 미럴 무 가져갔던 거 하나 들어오면서 이 무는 적중이 됐다. 그래서 어제 뭐 메인에 대한 선택은 나쁘지 않는 부분. 그래서 이런 이제 별점표가 보고 싶다, 그 다음에 무농사 표가 보고 싶다 하시면은 유튜브 멤버십 18만원짜리 가입하시면 볼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경기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경기부터 바레인이요. 그 뭐 생방 TV 알려드렸던 뭐 베네치아 무는 되긴 했지만은 그 오만 경기가 연달아 두 골이 막았는데, PK 골은 뭐 그렇다 치지만은 또 막판에 자책골로 먹으면서 무농사는 까비네요. 대신에 뭐 몽페는 자책골로 이제 리옹이 이겨줬고. 자, 이 경기부터 가겠습니다. 풀럼 대 입스위치. 네이슨 페테 결장. 그다음 입스위치는 뭐 주전 키퍼 미정이고, 그다음에 수비 라인에 뭐 디앙제브 그대로 빠져 있고, 공격에 뭐 채플린 반주전급 빠져 있는 부분. 뭐 딱히 뭐 엄청난 큰 타격은 없어요. 테테도 뭐 한 3경기 정도 못 나왔고, 넬슨은 계속 빠져 있었고. 입스위치 뭐 칭찬을 안 해줄 수는 없죠. 그래도 첼시를 잡았다는 거. 어제 또 첼시가 낑낑거리다가 막판에 처먹히면서 또 비겼네요. 그런 거 보면은 뭐 입스위치를 잘했다 쳐줘야 되나 하는데, 그래도 뭐 잘했다고 볼 수밖에 없죠. 차이가 얼마나 나는데. 그래도 그런 거에 있어서 이제 분위기를 좀 타나 탈 수도 있긴 하겠죠. 반대로 이제 풀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홈에서 지금 4면무째 경기를 기록하고, 뭐 입스위치보다 당연히 경기력이 나은 부분. 근데 좀 불안한 요소는 결국에 풀럼이 올 시즌 뭐 홈에서, 오히려 홈에서 좀 단단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홈에서 싸샘전 제외하고는 다 1실점씩 이상은 했거든요. 그 부분이 오늘 걸리는 요소죠. 입스위치가 뭐 지난 경기처럼 그래도 첼시 상대 골 넣고 좀 박아준다면은 풀럼이 또 힘들어할 수 있죠. 거기다가 입스위치도 올 시즌만 놓고 봤을 때 원정에서 연속 무득점을 한 경기는 없죠. 리그 기준으로 봐도. 그렇기 때문에 골에 대한 뭐 그런 이제 데이터적인 수치도 그렇고, 나름 분위기도 좀 오르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입스위치를 플럼보다 더 높게 평가할 수는 없지 않나. 그래서 용기는 그래도 3연무째인데 뭐 골은 먹힐지언정 승리는 플럼이 하지 않을까. 그래서 플럼 승 보고, 그다음에 기존점 대비해서는 오버 사이드 보겠습니다. 2.5.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경기 리버풀 대 이제 맨유. 똑같이 뭐 코나테, 고메즈, 브래들리 빠지고, 맨유 뭐 급식토드, 루크쇼, 뭐 린델 이런 애들 뭐 빠져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일단은 이 경기 뭐 그 눈인가 얼음인가 뭐 와가지고 경기를 뭐 할지 안 할지 의문인 그런 점이긴 한데, 일단은 특파원을 보내놨거든요 여기도. 어, 저는 전 세계에 특파원이 있기 때문에 경기장 한번 둘러보라 했는데, 경기장에서의 사용은
문제가 딱히 없다고 하네요. 왜냐 열선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얘네 또 수입이 써야 되잖아요. 관중이 들어올 수 있냐 없냐, 거기에 따라서 경기 이 진행 여부가 갈릴 것 같다는 말이 있긴 하더라고요. 누가 이렇게 알려주는 없잖아. 아무튼 그렇고 뭐 하겠죠. 그래도 계속 내리는 것 같진 않으니까. 일단은 리버풀, 근데 배당이 진짜 뭐랄까, 그래도 맨유인데, 이름이 맨유인데 배당이 이게 1.2 배당이 올랐더라고. 보니까 해외 배당이 올라가가지고 올랐는데 0.01을 올랐다. 이건 뭐 배트맨에서도 리버풀의 승을 매우 높게 보는 거겠죠. 그래서 많이 주고 싶진 않지만 올리는 느낌을 줘야 되기 때문에 0.01을 올렸다. 진짜 이 짠돌이 그 자체긴 하네요. 근데 지금의 맨유 뭐 찍을 수가 있는 근거가 없잖아요. 뭐 단지 변수, 뭐 오늘 경기장 상태가 좀 이상하다, 뭐 그럴 수 있고, 도중에 뭐 갑자기 눈이 내린다, 오박이 떨어진다, 그럼 모르겠는데 지금 현상에서 뭐 리버풀 반대를 어떻게 찍노? 뭐 이름값은 맨유긴 하지만은 그냥 맹구 그 자체인데 뭐. 그래서 뭐 길게 설명할 게 없잖아요. 리버풀 승 보고 마인 승 보고 그다음에 뭐 굳이 보면 오버 볼게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지 배당이 좀 작같아서 그렇죠. 맨유인데, 이름이 맨유인데 1점 그렇긴 하다 좀. 썬더랜드 대 포츠머스. 일단은 주축 뭐 미드필더인 크리스릭 직전에도만 빠졌고 여전히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고, 먼들 여전히 결장, 뭐 왓슨이라는 애들 그대로 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 상황. 포츠머스도 뭐 주축 수비수 한 명 플러스 이제 기존 부상자 라인들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른다. 유경기, 일단은 썬더랜드 경기를 제가 저번에도 잠깐 하면서 언급을 해드리긴 했지만은 이 썬더랜드가 유일은 아니고 뭐 번니와 더불어서 이 챔피언십 내에서는 홈 무패 팀이죠. 아직까지 12경기째 대단한 팀입니다. 번니는 6승 6무, 썬더랜드는 8승 4무. 그래도 홈에서의 승률이 더 높고 당연히 득점력도 원정에서의 보다 높죠. 20득점을 받고 있는 상황. 그리고 큰 뭐 전력적인 이슈가 없고, 거기다가 이제 일정적인 부분도 지금 박싱데이 기간인데 다른 애는 홈 갔다 원정 갔다 이런 팀들 많았거든요. 근데 홈에서 홈 연전이기도 하고 조건적인 부분이 좋죠. 그 다음에 이제 포츠머스 같은 경우에는 원정 승률 패급 아닙니까? 1승밖에 없고, 그리고 썬더랜드도 지금 위에 3파전 아니에요. 리즈 똥 싸면서 번니, 세필드 점수차가 1점 차죠. 근데 썬더랜드도 온데 이긴다면은 충분히 이제 후반기 들어가서도 뭐 1, 2, 3, 4, 2 진짜 치열하게 갈 수 있죠. 나머지 밑에 미들즈 웨스브로는 그래도 두 게임 상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좀 이제 우승에 대한 갈망, 죽어도 썬더랜드 되고 싶으면 이런 경기는 잡아줘야 되죠. 그래서 이 경기는 뭐 일정적인 조건도 괜찮고, 뭐 딱히 올 시즌 맞대결에서도 썬더랜드가 원정에서 3대1로 이겼다. 물론 똑같은 결과는 나오진 않겠죠. 근데 그래도 홈이라는 부분과 스케줄도 나쁘지 않고 썬더랜드 승 볼게요. 그 다음에 기준점 대비해서는 오버. 난 물 좀 마실게요. 그 다음에 이제 썬더랜드 넷플릭스 다큐 나온 거 아시나요? 그래서 내가 말했잖아요. 죽어도 썬더랜드라고. 거기 제목이 죽어도 썬더랜드 아이가. 그 봤다. 존나 노잼이라서 안 봤다. 보다 껐다. 내가 썬더랜드 팬이 아니라서 그런가. 뭔가 찡하긴 하던데 별로 관심 없네요. 파리 대 모나코. 요 경기 이제 슈퍼컵이죠. 단판으로 치러지고 중립, 이거 어디서 하나 카타르였나 아무튼 거기서 하는 것 같은데, 일단은 파리 뭐 주전 뭐 빠지는 선수 없고, 모나코도 계속 뭐 장기 부상이 발로군 정도 빠지는 거 빼고는 없다. 그리고 얘네가 이제 뭐랄까 휴식기 전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중간에 이제 컵 경기를 뭐 소화하긴 했지만은 얘네들이가 최근에 이제 리그에서 맞대결을 한번 했었죠. 근데 그때 당시 파리가 원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4대2로 이겼다. 제가 뭐 항상 강조가 드리죠. 이 파리, 이 변태 같은 팀들, 오히려 강팀들은 뭐 기깔나게 잘 패요. 근데 의문의 경기들, 희한한 인간들한테 갑자기 뜬금없이 무승부 캐고 지고 연병을 하는 팀 중에 하나죠. 그런 거 생각하면 오늘 또 강팀 모나코네. 뭐 지난 경기처럼 또 쉽게 잡아줄 수 있을까. 근데 그래도 오늘은 물론 이제 파리 입장에서는 딱히 의미가 없죠. 모나코 입장에서 직전에는 홈이었으니까. 그럼 홈도 아닌데 중립에서 싸우면 파리가 더 낫겠지.
당연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경기가 뭔가 좀 찝찝한 감이 뭐냐면은 지난 맞대결도 기준점이 3.5였는데 대량 골들이 나왔죠. 그리고 오늘 물론 구장 자체가 바뀌긴 했으나 2점으로 준 거 이것도 좀 이상하긴 하고 근데 그래도 뭐 현 전력 상황에서 모나코가 확실히 뭐 떨어지죠. 또 집 나오면 좀 더 못하는 감도 있기도 하고 그래도 뭐 8위승을 봐야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2.5는 이게 누가 봐도 오버 아닙니까? 개나 소나 보는 오버. 근데 요새는 제가 그 멘트를 치면은 잘 들어오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안 갑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오버 봐야지 뭐. 어쩔 수 없잖아.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뭐 어떤 근거로 언더로 보는 구장이 이상해서 카타르 중립이라서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앙제 대 브레스트 결승전이라서요. 뭐 그럴 수도 있긴 하겠네요. 네. 원래 색대로 가겠죠 뭐.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앙제 대 브레스트. 앙제 뭐 나름 처음엔 놀림을 받았지만은 점점점 성장세를 가하긴 했으나 여전히 한 번은 한계치를 보여주는 그런 부분. 반대로 이제 브레스트는 어쩌다 보니까 이제 챔스에 이번 시즌 등록되어 있고 뭐 갑자기 이제 이 방식이 바뀌어져서 게임 수도 더 많이 뛰기 위해서 좀 사경을 분명히 헤매는 구간들이 올 것이다. 제가 말했죠. 초반에는 그래도 낑낑거리면서 나름 잘했어요. 근데 이제 한 11월 중순인가 말쯤 되니까 이제 애들이 허허거리면서 리그도 똥 싸고 챔스도 똥 싸고 난리 부르스였죠. 근데 이제는 챔스가 약간 휴식 기간이죠. 물론 1월 말에 잡혀 있기는 하나 그 전까지는 브레스트도 전력을 다해서 리그에 좀 신경을 써야 되죠. 어쩌다 보니까 이제 중위권까지 내려왔고 그런 면에 있어서 앙제도 뭐 단물 다 빠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브레스트의 원정 성적이 좀 많이 시궁창이긴 하죠. 1승 6패. 근데 남자의 팀 아닙니까? 뭐 비기진 않고 이거나 지거나 물론 지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그래도 이제는 일정적인 스케줄도 나아지기도 했고 이럴 때 좀 벌어놔야 나중에 물론 얘네가 무조건 챔스 올라간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그런 부분도 그렇고 약간 사기를 충전할 시간을 가졌다는 부분에 있어서 배당도 뭐 2배 뭐 조금 배당이 높다는 감이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브레스트 승적으로 봅시다. 그 다음에 기준점 대비해서는 뭐 굳이 보면 언더 굳이 보면은 그냥 승만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마르세유 대 르아브르. 일단은 마르세유 쪽에 리롤라 뭐 수비 한 명 퇴장이긴 하지만은 워낙 대체 자원들이 많기 때문에 필요 없고 콘도그비아 뭐 중원에도 콘도그비아 한 명 빠지긴 하지만은 대체 자원이 있고 르아브르가 오늘 조금 좀 상태가 안 좋죠. 여기도 여러분 아마 모르실 거예요. 르아브르 찐팬 있나요 혹시 여러분? 나 르아브르 뭐 찐팬이다 하시는 분 있나? 없죠. 있을 리가 있나? 르아브란 팀이 있는지도 몰랐을 건데 저도 잘 모르긴 했죠. 여기도 어제 그 우리 흥민손의 토트넘처럼 지금 약간 질병 이슈가 있거든요. 질병 이슈. 그래서 오늘 주전 수비수인 오펠이라든지 뭐 다르갈린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나마 쓸 수 있는 뭐 공격수 뭐 가시미르라든지 이런 애들이 지금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어제는 뭐 나오긴 했으나 뭐 벤치로 나오기도 했고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걸려 있긴 하네요. 근데 뭐 그 추가적으로 뭐 더 나올 것 같지는 않긴 해요. 얘는 부상이고 그래도 주전 수비수랑 뭐 미드 쪽에 지금 팀 내 좀 도감 이슈 플러스 뭐 질병 이런 거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안 그래도 상대가 강팀인데 이건 뭐 되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르아브르가 존나 잘한 팀도 아니고 물론 이제 잠깐 휴식 기간에 뭐 번뜩이는 뭐 멋진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긴 하겠지만은 이 개패급의 르아브를 어떻게 가노? 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한 가지 뭐 거슬리는 거는 뭐 올 시즌 마르세이의 이제 전력이 탄탄하고 좋은 것도 사실이긴 한데 홈에서의 성적이 원정이랑 너무 대비가 되죠. 원정은 뭐 리강 내 뭐 파리도 제낄 만한 1인데 원정 승률. 근데 홈에서는 거의 밑바닥 그 자체. 근데 그렇게 보겠습니다. 저는 마루세우가 그래도 이제 전반기는 그딴 짓을 했지만 후반기 들어와서는 이제 홈팬들 앞에서 좀 이겨줘라 인간이라면. 그리고 뭐 라버를 찍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연기는 마르세유 승 보고 마인 승 보고 오버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그 다음에 이제 레체 대 제노아인데, 일단은 뭐 레체 쪽에 똑같이 뭐 수비에 가스파르 빠지고 반다 앞선에 빠지고, 그 다음에 제노아는 기존에 뭐 공격수 에코바, 뭐 말리노브스키, 또 뭐 있노, 메시아스 이런 애들 결정, 그냥 딱히 뭐 필요 없는 존재들이에요. 원래 부상이어서. 뭐 있으면 좋죠, 당연히. 원래 부상이었던 존재들이니까. 이 경기 뭐 둘 다 뭐 골에 관여에 있어서는 크게 기대치가 없긴 한데, 좋은 점을 좀 꽂아 보자면은 제노아가 그래도 감독 바뀌고 나서는 무난한 경기들을 잘 보여주고 있고, 잘 지지 않는 경기들. 그 다음에 레체 같은 경우도 나쁘진 않긴 한데, 그래도 상대적인 부분에서도 제노아 상대로는 좀 의외로 잘 못 이겨봤던 경기들이 또 많기도 하고,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제노아가 역배면은 그래도 뭐 제노아 풀 쪽으로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딱히 큰 전력적인 이슈도 없고, 그래도 감독 바뀌고 나서는 제노아의 경기력이 그래도 레체보다는 좀 낫다는 그런 부분과 1프레임을 찍고 있었다는 부분, 프랜승. 그 다음에 기준점 대비해서는 뭐 언더 볼게요. 확실히 여기는 비에이라 감독 오고 나서 나아졌긴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토리노 대 이제 파르마. 토리노 뭐 그대로 뭐 결장 중이죠. 뭐 사파타랑 이런 애들 결장 중이고, 그 다음에 파르마 같은 경우에는 부상자 베르나베, 그 다음에 데니스맨, 뭐 결장이죠. 일단은 이 경기 토리노가 여전히 뭐 사경을 헤매고 계시고, 제가 그때도 말했지만은 토리노의 승을 찍는다는 거 프레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상태로는 좀 찍기가 애매한 감이 있다. 근데 토리노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비가 어느 정도 기반이 되는 팀들, 뭐 예를 들어서 볼로냐, 뭐 최근에 붙었던 엠폴리, 제노아 이런 애들 나름 탄탄하잖아요. 나폴리, 그런 애들 상대로 골은 좀 못 박았어요. 근데 지난 경기 때 느꼈어요. 우디네세 대 토리노가 이게 10시 경기였나? 아무튼 좀 일찍 하는 경기였거든요.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토리노가 확실히 그래도 수비력이 빠진 팀들한테는 골을 넣을 수 있는 그 기대치가 있더라고요. 근데 상대는 파르마, 얘네도 뭐 우디처럼 수비가 뭐 그렇게 탄탄한 팀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토리노가 골을 넣을 수 있다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과, 그리고 이 파르마를 설명해서 뭐 매경기 파르마를 들고 오진 않았지만 이 데니스맨 정말 중요하거든요. 벨기에 나름 뭐 국대 승선도 하는 인간 아닙니까? 요 인간이 팀 내 득점 1위면서 팀 내 어시 왕이면서 매우 핵심적인 존재죠. 얘가 없으면 뭐 본이라든지 미아일라, 뭐 루마니아 국대 고인간이 있긴 한데, 그래도 얘 빠진 존재감은 크지 않을까. 그리고 파르마 자체가 뭐 수비력으로 승부하는 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경기 최근에 토리노가 뭐 홈에서 이긴지 언제 이긴지 기억도 안 나는데, 드디어 한번 잡을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는 유벤과 이제 토리노 더비거든요. 이긴다는 보장이 뭐 별로 없잖아요. 물론 다다음 경기 칼리아리전 홈 경기가 있긴 해요.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잡는다는 마인드거든요. 저는 칼리나 토리노 뭐 둘 다 잡을 수도 있고, 근데 오늘 끊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그래서 이 경기는 토리노 승, 간만에 토리노 승 외쳐보네. 토리노 승 볼게요. 배당도 뭐 1.7이면은 나쁘지 않죠. 그리고 기준점 대비해서는 오버 볼게요. 단지 지금 토리노의 이제 경기 꼬라지가 좀 신뢰가 안 가서 그렇지, 근데 파르마도 마찬가지죠. 그다음에 뭐 굳이 따지자면은 뭐 올 시즌 기준으로 토리노가 뭐 연무를 캔 적도 없고, 파르마가 올 시즌 또 연승을 한 적은 없죠. 뭔가 쿵짝쿵짝 잘 맞는 이 느낌 아이가. 그래서 그렇게 보면 될 듯.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로마 대 라치오. 로마 뭐 크리스탄테 빠지고, 그 다음에 이제 셀릭, 수비에 셀릭 빠지고, 라치오는 여전히 베시노 빠져있고, 그 다음에 뭐 늙은이 페드로와 이제 패트릭 수비수가 미정이다. 이 경기 로마 더비입니다. 뭐 쉽지 않은 경기입니다. 같은 곳에서 하는 이 치열한 로마 더비. 근데 좀 더 갈 길이 바쁜 쪽은 라치오 쪽이긴 해요. 왜냐면 승점을 봤을 때 나폴리, 아탈, 인테르 치열하게 가고 있는데 혼자 라치오가 이제 좀 멀어졌죠. 5점 차.
그래서 이런 경기에서 3점을 따고 간다. 굉장히 좋죠. 이 강팀 간의 대결도 한번 지울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하지만은 로마 지금 뭐 쉽사리 내줄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은 라니에리 감독이 들어오고 나서 기대치가 그렇게 높았던 건 아니긴 한데 확실히 경기력이 많이 좋아지긴 했어요. 그리고 오늘은 뭐 굳이 짜리면 둘 다 홈이긴 한데 둘 다 로마니까 연고지가 홈에서 하긴 한데 점수가 또 잘 나왔던 부분도 있고 라치오도 지금 만만치 않은 페이스 상당히 어려운 경기다. 근데 그래도 썩어도 준치 꾸준함을 보여줬던 라치오가 또 역배를 받았기 때문에 라치오 풀적으로 보시고 기존점 대비는 오버 보겠습니다. 두 팀이 이제 원래라면 이런 애들 붙으면은 좀 언더 좀 많이 찍는데 최근에 페이스들이 나쁘지 않고 좋은 시점이니까 골에 대한 기대치 값이 높아서 오버 볼게요. 구장이 같더라고요. 그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기본 아이가 기본. 물론 이제 모를 수도 있지만 같은 로마잖아요. 로마. 로마 연고지 하는 팀. 로마 라치오 같잖아요. 그리고 유벤이랑 토리노.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경기 하겠습니다. 그 다음 경기. 그러니까 연고지가 거기는 이제 토리노라고요. 토리노 더비. 더비 경기 많잖아요. 밀란도 뭐 그냥 더비죠. 밀란은 근데 경기장이 같지가 않잖아요.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인테르랑 AC 밀란은 다른 구장입니다. 서로. 그 다음에 이제 태국 대 베트남 뭐 구장까지 다 외우고 싶진 않아요. 아무튼 뭐 같이 한다, 같은 곳에서 한다, 다른 데서 한다, 뭐 그것만 알면 되죠. 뭐. 그 다음에 이제 태국 대 요건데 내가 무슨 한 경기를 안 한 것 같은데 어디지? 몇 경기 했나 잠깐. 지금 8번째잖아요. 둘, 넷, 여섯, 여덟. 내가 뭐 한 경기를 안 했는데. 아니요, 내가 표에 있는 거 번호를 내가 잘못 적었나? 둘, 넷, 여섯, 여덟, 열 경기인데 왜 8경기라 적었지? 잠깐만요. 리버풀, 썬더, PSG, 양재, 마르세유, 토리노. 내가 숫자를 잘못 적었나 보다. 둘, 넷, 여덟. 둘, 넷, 여섯, 여덟, 10경기 했는데 나 왜 8번이라 적어놨노? 9번째라고요? 아닌데? 10개 했는데 나 둘, 넷, 여섯, 여덟, 10개인데 10번째인데 맞는데요. 맞다 10번째. 내가 번호를 자꾸 지웠다 썼다 해갖고 헷갈리는데 10개 맞다 10개. 그 메모하신 분 없어요? 맨날 메모하잖아요 어떤 분. 10번째 맞는 것 같은데 맞죠 10번째. 맞죠. 태국 대 베트남 뭐 요거 길게 말할 게 뭐 있어요. 그냥 무앤무 찍으세요. 어차피 인간들 한 골 싸움 아니에요. 베트남이 리드 가지고 왔기 때문에 영혼의 뭐 템빼. 근데 태국이 한 골 넣어도 뒤에 경기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무리할 필요는 없고 무앤무 찍으세요. 끝. 됐죠. 그래서 오늘 준비한 경기 다 해드렸고 이 중에서 마음이 맞다 생각하면은 가져가 보시고 마음이 안 맞다 생각하면은 자기 스스로 한번 가져가 보시길 바랍니다. 모두 건승하시고 내일 뵙도록 할게요.